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아, 네. 그 강변의 변론 옛날에 써서 읽었지 않나요? 네네. 근데 그냥 막 하네요, 이제. 네,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늘었어, 이제. 서울물 먹더니만 역시 네. 많이 변했어. 제가 저 스픽스라고 거기 이제 예.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스픽스? 예. 내가 변희재 대표가 예. 요즘 변희재 대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예. 지난 금요일 날 예. 저하고 방송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음. 저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 스픽스 서울의 소리 예전에 한 1년 반 전에 저를 변희재 대표가 꽂아주려고 노력해가 꽂아줬는데 네. 서울의 소리는 한 번 하고 잘렸고 네. 스픽스는 한 3번 하다가 잘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가 저보고 형이 뭐 그리 잘났다고 음. 그 좌파 방송 나왔으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하지 아. 그랬느냐라고 얘기하기에 제가 그때 그 양문석 의원도 있었고 당시에 예. 그 좌파 이 대장급 되는 급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뭐랬냐면 야 적당히 해야지 말을 해도 아무리 좌파 방송이라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걸 그렇게 억지로 우기고 특히 김정대 의원 저한테 이제 완전히 포탄 20만 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얘기하다가 네. 박살이 났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노영님 뭐 이런 분들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하기를 그때 형을 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봐도 좌파의 놈들은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스픽스 뭐 예. 매불쇼 이러면 네. 변희재가 뭐 이를 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뭐 1년 사이에 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 저는 늘 그 자리 그대로 네. 제 포지션과 일관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 늘 그래왔죠. 저를 늘 그랬죠. 예, 당에서 예.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반대 진영에서 뭘 하든 나는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예.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지난달에 뵙고 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참 당에서도 너무 우환이 많고 저한테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또 연락이 와서 이제 이준석 그 가처분 사건 예. 항고심을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검토도 해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예, 강수영 변호사님이 훌륭하다고 추천했는데 뭐 조건이 예.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혹시 사건이 있으면 예. 우리 꼭 강수영 변호사님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되게 있는 그대로 검토드렸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비관적인 부분은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그렇게 했는데 허나 대표님이 좀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이 크게 마음에 이제 좀 별로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른 분 쪽에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국이 너무 하수상하고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님 모시고 일단은 심플하게 탄핵 요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 지난주 제가 법률 방송 가서도 뭐 예측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탄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미 과거에 제가 발언했던 거 개혁신당 안에서 네. 활동하면서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나온 주장에 제가 동참했던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그걸 리바이벌하고 싶진 않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발언하고 어떤 입장인지는 대충 아실 거고. 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탄핵 심판이 현재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첩보 정보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보 쪽에서는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금방 될 듯이 온갖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것이다. 예, 소수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기각. 기각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현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기각도 인용도 아닌 각하의 가능성이 있다. 각하. 예, 법조인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법률 방송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론이 너무 첨예하게 갈려 있어요. 네. 첨예하게. 네. 물론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만 그게 한 50% 초중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핵 기각을 원하는 쪽이 견고하게 35에서 40 근저리로 네. 뭉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기각을 바라는 쪽의 민심은 아주 견고하고 강렬해요. 과거의 진보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때 그 망하게 만들자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똘똘 뭉쳤을 때에 예. 그 진보 예를 들면 이 아주 열심으로 진보 진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의 그 지지층의 열심이 강도가 9, 10이었다면 현재 제가 호남의 민심을 들어보면 이번에도 진보 쪽에서 버스 동원해가지고 주말에 같이 맞불 집회했거든요. 오늘 한 분 그러던데 정읍 같은 곳에서는 과거에 버스 동원하면 10대 이상씩 버스가 움직이는데 네. 한 대 겨우 채워갔대요. 그게 뭐냐면 호남 민심은 그래 윤석열이 당연히 인용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강력하게 이재명 빨리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호남이. 실제로 호남의 민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왜 동력이 안 생기냐면 문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그걸 윤석열 빨리 처벌해라 처단해라라고 하는 게 중도층한테도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한 거는 사실 그게 여론으로 재판한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조인 생각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전원일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과연 소수 의견을 가진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전원이 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문제의식을 안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CBS 대기자 한 분이 취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냥 소수 의견 참고 그냥 전원일치 해줬다.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헌재 재판관들 그 당시 분들을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 초반부터 전원일치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과거에 뭐 저희도 저도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를 돕는데 처음에는 나도 두렵고 뭐 떨리고 예를 들면 주저하고 허은하하고 같이 돕는 게 맞나 안 맞나라고 예를 들면 속으로 생각을 했다면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했다면 이제는 허은하 대표하고 한 줄에 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 싸울 때는 난 처음부터 허은하가 옳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치인이거든요. 결과론적인 거다.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또 뭐 이 법을 하시면서 각자 주장이 다른 쪽에서 사실은 양쪽에서 피의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믿고 싶은 진실을 실제로 믿고 있는 그래서 왜곡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용어가 있던데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헌재 당시의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 이미 결론이 났던 부분에서 본인의 소신을 뒤집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지금 아까 제 말씀 변론하실 때 제가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미 뭐 편결 있잖아요. 이 편결문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작도 못했다고 전 듣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반대 그러니까 진보 진영하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진영에 속한 실제로 사람이 그래요. 아닌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면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진보 진영 쪽에서 자신감을 갖고 조금씩 바깥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고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왔다면 요즘은 보수 진영 쪽에서 정보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입을 다물어도 그 밑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집에 퇴근하잖아요. 갇혀가지고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가져가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내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비밀을 지키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얘기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면 보수 진영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걸 들어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평의는 했지만 편결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미 지난주에 결론이 난다고 14일 날 난다 뭐 그다음에 10 며칠 날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이 회의하는 날이라서 지도부 우리가 이제 임시 지도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의견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번 주도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 70% 정도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적어도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이후에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제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뭐 이재명 선거를 보고해야 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 얘기는 아니 법대로 하면 되지. 법대로 하는 거지 뭐 여론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관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법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다.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가 이번에 당헌당규 놓고 싸움을 해봤지만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와 사람이 만든 법에는 빈 구멍이 많더라고요. 해석과 또 주장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싸웠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 전혀 하자가 없고 저쪽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또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론이 분열되거든요. 지금 국론 분열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들도 이런 경험이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과 압박을 느낄 것이다. 네. 느낄 것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뭐 8대2, 9대1 정도로 민심이 갈렸다면 쉽게 결론이 나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6대4 정도라고 뭐 이래 봅시다. 제가 4라고 얘기하면 또 보수 진영엔 조대원 저거 죽이라 이러고 난리 나던데 4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뒤집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던데 네. 실제로 6대4 정도라고 봤을 때 이 4가 강도가 6을 앞다고도 남을 정도로 세요. 그 민심을 진보 진영에서 현재 놓치고 있다. 나는 보수 진보 쪽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맞춰보려고 그리고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살 길은 뭐냐를 모색한 입장에서 촉을 세우고 묵상하고 사색한 결론은 적어도 이 국민들 통합을 생각한다면 예. 이재명을 먼저 아웃시키고 윤석열을 아웃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변이지 그게 안 되고 윤석열부터 아웃시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는 법률가니까 법률가 측면에서 저도 방송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각하가 되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탄핵 심판 때. 각하라는 거는 이게 각하냐 기각이냐 이게 또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라 사유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각하가 되려면 이게 내용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 짓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입구에서 그 적법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입구에서 따져보고 요거는 이제 심판을 할 필요성이 없는 재판이다. 이래야 이제 각하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사례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 판사가 탄핵 심판 도중에 사퇴해 버렸어요. 직을 버려버리니까 이제 파면시킬 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하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각하 운동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각하하다고. 그거는 진짜 이제 각하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주장이 아니고 구속 취소를 할 때도 윤석열이 나쁜 놈이냐 착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절차 문제 가지고 한번 구속 취소가 된 게 있으니 탄핵에서도 한번 형식적인 거 절차적인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탄핵 각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각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각이냐 각하는 완전히 다른 거라 뭐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각하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일 열심히 얘기하는 게 그 내란죄 부분을 뺐다. 왜 그 탄핵 사유에서 빼냐? 국회의원들은 내란죄인 걸 전제로 해가지고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내란죄를 빼버렸으면 이거 사기 탄핵이다. 그래가지고 뭐 일부 법학자들 의견서까지 내면서 지금 탄핵 사유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던 안하고 동일성이 없다. 내란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동의한 적이 없는 탄핵소추안이다. 이래가지고 각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각하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준 거라 내란죄 부분은 형법 문제니까 우리는 헌법 위반만 따지겠다. 헌법과 법률 둘 중에 하나만 중대하게 위반해도 탄핵이기 때문에 그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따지는 거고 여기서는 헌법 위반, 뭐 계엄 사유가 있니 없니, 국무회의를 거쳤니 안 거쳤니 그건 내란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건데 국민의힘 쪽이나 요 변호인 쪽은 하여간 각하 쪽으로 요즘 굉장히 열심히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헌법재판소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이 부분을 8대0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6대2라도 땅땅 두드리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법이란 것도 또 지도자를 세우고 끌어내리고 하는 부분도 네. 결국은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공동체 안정을 각하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가 아니라 저 탄핵 심판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심대하게 공동체 안정을 깰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민심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적어도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 주장처럼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인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26일 이후가 될 거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내는 거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있죠.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유죄가 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26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결정은 나올 확률이 뭐 좀 많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결론이 난다면 네. 이번 주나 26일 전에 난다면 각하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각하를 하면은 이게 사회 안정이 아니라 전쟁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게 내가 네. 왜 호남의 민심을 얘기했냐면 네. 진보 진영에서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 지금 뭐 이 진보 쪽 유튜브 저도 많이 네. 지금 보고 있고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네. 진짜 과거 같이 피바람이 분다. 네. 뭐 내란이 일어난다. 도리어 진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버들이.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조급하구나. 마음에 뭔가 급한 게 있구나. 불안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고 도리어 보수 진영은 차분하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민심은 뭐 여러분들이 여 안에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은 원래 그랬어라고 느낄 건데 네. 지금 뭐 방금 여기 댓글에도 뭐 이분은 제가 가까운 분인데 충청 부분도 충청도 반반 정도로 본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탄핵 기각과 찬성에 대해서 호남 빼고 그다음에 진보 쪽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 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대통령 탄핵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탄핵돼야지라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다음 이재명 대표로 대권을 바꾸는 게 맞냐고 얘기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뭐 한 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넘었다고 얘기하지만 네. 저도 뭐 여론조사 기관에도 있어봤지만 그 하나 가지고 네. 전체적인 민심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네. 전체적인 한 10개 이상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그만큼 탄핵 국면에 똘똘 뭉쳐가 진보 진영이 있음에도 40% 초중반대라고 초반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40% 초반, 중반 이 정도로 돼 있다는 거는 중도층에 있는 민심들도 현 시국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 발표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8명 줄탄핵했던 부분을 전부 다 기각했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기각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 판결문을 잘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체적인 분위기는 문제는 있다. 네. 문제는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면서 네. 또 진보 쪽에 대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게 잘못된 건 아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용이 아니다.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 거예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여소야대 지형이 돼 있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야당 진보의 생각들이 더 반영돼서 탄핵하는 게 맞지만 우리 법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탄핵거리는 아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탄핵거리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중에 이 판결문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적용할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가 니들이 기소한 내용까지 우리가 이놈이 나쁜 놈이니까 근데 이 건은 안 되고 다른 건으로 했으면 혹시나 모르지만 네. 판사는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요건은 안 걸리지만 다른 건으로 걸면 건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다 보니까 한 부분이 그게 나와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더 보완해서 오든지 네. 보완하라고 이런 말은 않지만 네. 그러니까 올린 부분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그 말씀하신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다가 헌재가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탄핵을 남발한 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거든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그래서 계엄 사유가 된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사유 없는 줄탄핵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거 그거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을 한 거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것 때문에 계엄한 거라는 주장을 변호인들이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건 남용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 계엄 사유라고 주장했던 탄핵 남용이 무너졌다. 그 논리가 이제 이런 평론을 많이 저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지금 헌법재판소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5대 쟁점 중에 사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해명을 한 게 없어서 포고령 1호 그 국회 정치활동을 일찍 그만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인데 그 왜 헌법에는 국회가 계엄을 해산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너 막냐. 김계리 변호사 나와가지고 막은 적이 없다. 이재명 의원식 사람 없는데 뛰어넘지 않느냐. 아무도 없는데 쇼하는 거다. 개망신 당했어요. 그 얘기했다가. 나경원이 못 간 이유를 내가 막혀서 못 갔다고 얘기했거든. 나경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명이 안 되고 이제 해명했던 게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김용현이가 포고령 1호를 어디서 옛날 걸 뺏겨왔는데 70년대 80년대 그 포고령을 뺏겨왔는데 뭐 어차피 경고성 계엄이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넘어갔다. 검토 없이. 윤석열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건 재판장이 보고 웃을 얘기죠. 사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중대한 헌법 위반이긴 한데 그리고 국무회의 안 열었다는 걸 한덕수가 자백을 해버렸고요. 국무회의 안 열고 계엄하면 헌법 위반이고 그것도. 뭐 게다가 이제 선관위는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냐 계엄군이 쳐들어가서 조사를 하려면 수사기관에 해야 되는데 계엄군이 뭐 가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을 하고 서버를 뭐 가져오고 이거 자체가 위법이다. 이것도 사실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막 싸웠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냐 맞냐는 쟁점이 안 된다. 계엄군이 왜 수사를 하냐 계엄군이. 요런 쟁점. 뭐 여차한데 이제 이게 경고성 계엄 민주당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계엄했어. 이제 이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네. 뭐 방송 가서 그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네. 봐라 탄핵을 남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다 그러기에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네. 그랬다지만 앞으로 어느 쪽이든 정권을 잡는데 여소야대 지형에서 탄핵을 하면 다시 무장병력을 국회에 집어넣어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오고 총칼 가지고 유리창 깨고 하는 거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구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질문을 여론조사로 돌리면 한 70% 이상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변호사님 입장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갈리는 게 보세요. 서로 간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 안 할 때는 서로 예의가 잘 되고 서로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보는 이 중요성이 상황을.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이 관점이 다른데 내하고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수 진영의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나 이쪽 극렬 지지층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서로 그러면 한쪽에서 얘기하기를 서로 막 욕하다가 한쪽에서 진짜 병이라도 던지고 돌이라도 던지면 이제는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전쟁이죠. 예, 그리고 제가 계엄 때도 보면 그 안기령 씨가 무장 병력들 앞에 총구 들고 막 흔드는 거 보고 제가 그걸 뭐 진보 쪽에서 영웅처럼 얘기하기에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욕 많이 했는데. 예, 진보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뭐 그러는데 네. 그거 한 발이라도 실수로 만약에 발사가 됐다 그러면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런 위험한 짓을 오바하는 짓을 음. 자기 진영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위험한 짓을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찬성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탄핵이 기각되고 네. 현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은 거의 없어요. 임기단축 개헌해야 된다 예, 그러죠. 예. 임기단축 개헌. 이미 그 부분은 약속한 부분이고 얘기가 됐다고 보는 거고 군이든 경찰이든 강요든 윤석열이 지시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극렬 지지층 뭐 이 시위에 예를 들면 나와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또 윤석열이 와서 정상적인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보다 더한 윤석열은 어리석어서 계엄을 어리숙하게 하다 실패했지만 이재명은 교묘하게 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이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고 경제공황은 심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심리 상태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진영에는. 그리고 경상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저렇게 죄가 많은데 뭐 물론 진보 진영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저렇게 교묘하게 권력과 법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뭐 법률방송 가서도 그랬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헌 심판 청구하는 거 그거 정상적이냐 봤을 때 제가 그거는 누가 봐도 꼼수 아니냐. 왜냐하면 신뢰받는 지도자라면 이 국면에서 본인이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면 빨리 재판을 받아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서류 받는 것부터 도망다니고 그 유명하고 주거가 확실하고 한 사람이 맨날 도망다니고 그렇게 많은 그 가장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로펌보다 더한 율사들을 거느리면서 더한 열정으로 그 유능한 율사들이 돕고 있음에도 네. 판결문 같은 준비 서면 제출할 때 시간을 최대한 채워가지고 막판에 제출하고 누가 봐도 시간을 끌고 하는 게 본인이 공한 면, 꿀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고 네. 얘기하는 거는 네. 이준석 의원이 지금 내세운 논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네. 룰을 이래 짜놨는데 니들이 와서 네. 777만 원 내고 네. 77% 막으면 되지 않느냐. 너 왜 아니. 개혁신당 후보를 안 나오냐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진보 진영에서 아니 니들이 선거에 나와서 이기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내가 보수 진영에 예를 들면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내 같은 사람도 이재명 이길 것 같거든요. 왜? 국민의힘 후보도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또 그 국민의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다 기권해야 되거든. 그럼 언제 하든 이재명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아니죠. 네. 언제 하면 나오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후보가 경선에 이재명 나오잖아요. 예. 후보 이재명 대표가 예. 법적으로 네. 지금 2심이 3월 26일 날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재판을 서둘러서 상고심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확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공천법 되죠. 유죄가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면 네. 판결이 뒤바뀌면 이재명을 어떻게 막겠어요, 이제는. 네. 거침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2심 재판도 너무나 지연시키고 있고 상고심도 앞으로 석 달 이렇게 끌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최대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이재명 적어도 2심 이후로 해서 그럼 60일 이후를 벌잖아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네. 인용이 되면 60일을 풀로 채우고 이재명 재판을 한 달 늦어도 한 달 반 안으로 정리를 해서 확실히 아웃시키든지 가장 좋은 거는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내거나 하면 이 정리가 진보 진영에서 2심까지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유죄 나올 확률이 뭐 99%라고 봐야 한대요. 이 정도 사건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를 정리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 같은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국민들 다수가 그래도 한 50% 훨씬 넘는 숫자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의힘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거하게 뭔가를 잘못한 거를 한번 털어봐야 되겠다는 민심은 많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네. 진보 진영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의혹투성이고 우리가 봤을 땐 범죄인으로 보는 사람을 야비한 사람을 계속 후보로 고집하면서 이 사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 반감이 훨씬 강하다. 이걸 아셔라. 근데 또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또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이 일상이 무너진 거에 대한 분탄함이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그거는 느껴지는데. 그쪽 진영에 나가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영 편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빨리 헌정 질서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저는 논외로 하고 이재명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걸 논외로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뭐 지금 관세 무역 전쟁이 난리를 친 데다가 뭐 외교도 지금 엉망진창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고 전혀 지금 나라가 지금 정치에 아주 그냥 거의 진공 상태인데 이 어지러운 상황을 2주, 3주, 4주, 한 달 이렇게 이재명을 의식해서 좀 더 끌자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 변호사님이 네. 하는 내용이 국민 다수가 네. 다수의 심정을 변호사님이 대변한다면 저도 뭐 그걸 갖다가 두둔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돼야 된다고 저도 했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정치를 그렇게 해왔고. 근데 광장의 민심이 현재 광장의 민심만 가지고 따지면 진보가 완패하고 있어요.
그걸 그런가요? 진보 진영에서 자기들이 이긴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장사도 안 되고 삶이 네. 너무 피폐하다고 하는데 네. 광장에 보수 진영에서 나와서 광장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네. 이 민주당이 한 번도 이 소수당을 해보지 않은 최근 들어서 네. 윤석열 정부와 그 자이언트 이전 정부 정당이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 네. 고양시 같은 게 12년째 네. 민주당이 독주를 하면서 네. 고양시 4개 선거구를 다 휩쓸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네. 수도권이 피폐하고 하는 거는 누구 잘못이냐. 그거는 민주당이 이제는 모든 게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 의석을 갖고 국정에 협조했던 걸 따져보면 네. 계속 반대 진영에서는 발목 잡은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음. 현재의 어려운 민심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내려온 거지. 이게 한개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줄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관심 국가가 뭐지? 미국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네. 민감 국가인가 관심 국가인가? 민감 센서티브. 예. 민감 국가를 지정한 부분도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니들 때문에 그렇다. 니들 때문에. 지금 권성동 저 윤상현이 그 얘기 하던데 그건 제가 진짜 도저히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근데 동의 못 하겠죠. 근데 아니 그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꽤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야 이재명 나쁘다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이제 40%는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윤상현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미국이 민간 국가 하는데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북핵 얘기해서 그래. 우리 핵무장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핵무장 하나 얘기했다고 네. 민간 국가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리스크였잖아요. 미국에서는 핵 억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 따지면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는 좌파 진영에서 계속 반미하고 대놓고 집권 세력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리고 대놓고 반미를 했던 사람을 정부 요직에 집어넣고 뭐 문정인 교수 같은 사람들. 근데 지금 뭐 이런 정권이 사람들. 바뀌었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지금 민간국가 지정이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돌아서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때 이미 결정했다고 1월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민간국가 지정도 한두 건 가지고 몇 개월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그 미국이 짜고 있는 안보 동맹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는데 호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이렇게 쭉 그 윤석열이 목숨 걸었던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원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안 했거든요. 그거 물론 내가 그걸 안 해서 문제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질을 흐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집권을 하더라도 저도 그렇게 덩그리 외교,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내가 미국이라 생각해 보면 일본을 더 신뢰하겠어요? 미국을 더 신뢰하겠어요? 호주를 더 신뢰하겠어요? 사우스 코리아를 더 신뢰하겠어요? 네.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왜 핵 잠수함을 갖다가 기술을 호주한테는 전달을 해주는데 전수를 해주는데 왜 사우스 코리아는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해주느냐?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저는 정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양당이 서로 승자 독식 무조건 한 표라도 더 이기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권력을 다 잃는 이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든 허위 사실이라도 아니면 네거티브라도 이 사람을 꺾어 내려가. 특히 수도권 심하잖아요. 지금 양당 정치의 그렇기 본질이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정권 일각에 정권뿐만 아니라 이게 외곽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야당 때는 개헌하겠다. 내 임기 단축해서 뭔가 이 제도를 바꾸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부터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는 자기가 마이너 후보였을 때는 개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뒤에는 단 하루도 임기 단축을 못 하다가 막판 돼가지고 이제 막 인기 떨어지고 이러니까 해볼래 뭐 이러다가 국민들이 뭐 이 야당도 거부해버렸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저거 말이야 맨날 거짓말이 나고 좌파들은 늘 저래 꼼수나 부린다고 얘기하고 국민적으로 지지를 못 받으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다. 본능이다. 개헌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20년 이 바닥 21년째 있어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 개헌이나 이 거대한 흐름은 누가 이끄냐? 민심이 흐른다. 네. 이끄는데 그 민심은 아주 역사의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도
총 한 발 쏴가지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이는 바람에 벌어졌던 일이고 우리가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윤석열이 저 또라이가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재판 받아가지고 검찰 장악했다면서요. 그러면 날리면 되는데 저거 왜 미쳐가지고 저렇게 했냐. 명태균이지 뭐. 명태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더 버티면 되는데 명태균 못 버텼죠. 네. 그거를 갖다가 왜 했냐고 네. 아직도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네.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더라도 뭔가 명태균이란 것도 윤석열 쪽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변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태균도 처음에 이 까고 싶었겠어요. 결국 칠불사 사건 터지고 음. 천하람이 결국 입을 나불나불 대가지고 이게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 다 시작된.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봤을 때, 김영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준석 천하람은 천재 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입을 나불대지 않았으면 끝까지 묻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 입장에서는 네. 쟤네들이 저렇게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특히 진보 쪽에서는 고맙게 여기는 거지. 네. 고맙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법학도구 법학자로서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최상목이라는 권한대행이 이제 집권 행정부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투표로 우린 선출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최상목은.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직무대행 체제는 빨리 종식되는 게 옳다. 예? 대통령을 다시 자리에 앉히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하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대행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제 헌법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것이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최소한의 질서 유지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교과서. 그래서 최상목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또 인사는 다 해. 막 경찰 인사도 다 하고 뭐 적극적인 거부권도 막 행사하고 막 국회가 그 통과시킨 법안도 거부권 행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뭔가 하라고 또 요구하면 나는 대행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고 또 이렇게 숙여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대행 체제는 빨리 종식돼야 된다. 이재명하고 상관없이. 근데도 그것도요. 네. 평론가들이 또 각 정치권에서 자당의 이익을 대변해가 나가 싸우는 네. 그 나팔수들, 네. 투사들 보면 과거에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황교안 체제 때 뭘 임명하려고 그러면 임명하지 마라 그랬거든. 대행이니까 왜 네가 임명을 해? 네, 그 하지 마. 네. 추미애가 얘기했던 거 저도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네. 그런 자료들이 막 이제 전해지거든요. 막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 양쪽에서 양당 공의, 내가 그러자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거대 양당이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양비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양당이 싸질러 놓은 과거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어하기에는 하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얘기했던 이 거대한 상상도 못했던 계엄이 났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은 여기도 멘붕이었고 이제 당 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또 헛발질을 해주니까 한 명이 그렇게 이제 탄핵이 됐으면 그걸로 말아야 되는데 좀 부족해도 헌법재판소처럼 좀 부족해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체 안정을 불안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총리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총리까지도 탄핵해버리고 지금은 최상목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발언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을 전거로 딱딱 때리니까 둘이 결국은 언론 카메라 이제 대고 얘기하면 이게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서로 한 방씩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이쪽 보고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편은 봐라. 전마들이 더 나쁜 놈들 아이가. 각자 결집하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양당 정치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양심과 상식대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좋아지려면 살기 좋아지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은 하는데 양쪽의 극렬 지지층 저도 좀 무시하고 여기 안 휩쓸려고 노력했지만 나이를 먹고 정치적 구력이 쌓일수록 야 절대로 한쪽 진영의 극렬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구나. 왜? 이 사람들은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또 빨리 흡수하고 또 열심히 퍼나르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중도층이라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대선 때 투표는 해요. 그러니까 막 70% 80%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극렬 지지층들하고 말다툼이나 술자리 같은 데 가보면 말다툼도 잘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래 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싸움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압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래요. 단순하진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다음 달에 우리가 토론할 때 또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 결론이 날 거니까 어떻게든. 그렇죠. 아니 예. 그리고 저기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이제 헌재에서 위헌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너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임명 안 한 거 추미애 시절에 그거하고 이제 완전히 지금 다른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또 없다면서요. 강제는 안 되죠. 예. 강제하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헌법재판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가 되죠. 그게. 뭐 탄핵을 예. 그러면 민주당이 또 하든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 또 하라고. 예. 그럼 이제 중도청 좀 남아있던 것마저도 이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겠나?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것도 비겁하다고 느꼈던 게 중도를 의식한다. 쥐가 예. 앞장서 가지고 다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마라 그랬으면 탄핵했겠어요 그거? 이재명 일극 체제인데. 근데 다 뒤에서 묵인 내지 이 부추겨놓고 지금 와서는 싹 발을 떼면서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아니 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는 걸 보고 보수 진영은 또 더더욱더 이재명에 대해서 흥분하고 저런 자를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요 이야기 중에 그럼 탄핵을 왜 했고 그 결과는 어떠하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제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잘못한 건 있긴 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헌법재판관도 뭐 검찰 수사도 조금 의문이다. 왜 김건희한테 이렇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왠지 의문이다. 감사원도 조금 다소 의문이 있다. 이제 문제 제기는 하지만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결정문을 최고위원님처럼 읽으면은 좋겠는데 안 봐. 결론만 봐. 탄핵 기각된다 이렇게 전부 민주당 이 새끼들 전부 탄핵 전부 정치 이익으로 한 거고 말이야. 전부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결론만 딱 봐. 근데 뭐 이진숙도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이진숙이 행정법원 갖고 지금 판판이 다 지고 있거든요. 100%다 졌어요 지금. 2인 체제로 결정한 제재, 뭐 MBC한테 제재하고 이런 게 다 위법이라고 지금 판판이 깨지는데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고 이진숙 탄핵 기각 봐봐 민주당 나쁜 놈들 이게 너무 단순화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파시스트화 되고 있다. 양당 정치 모두가. 내용을 안 봐. 안 보고 결론만 보고 그냥 결론에 맞춰서 결집하는 거예요 다. 이게 대한 너무 무서워요. 한국 정치에 그걸 다 대한 게. 기존 정당들이 이용해 먹었잖아요. 무서워요.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이용해 먹었고.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 바람을 깨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때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부산에 그때 국회의원 누구였죠? 그 양반이 결국 노무현을 이기고 부산에서 당선되는데 결국 그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 지금 뭐 이름도 없는 정치인이 됐고 우리가 기억도 못하지만 노무현은 그때 졌지만 기억이 남듯이 네. 말은 쉽지만 저도 해보니까 외롭고 힘든 길이고 노무현 정도 돼도 힘든데 내 같은 이 이름도 없는 정치인이 그런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내용을 안 본다고 하는 거 그것까지도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감사원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적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헌재에서 그게 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지적해요. 네. 예, 잘못은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 봐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 정도를 탄핵 카드를 끄집어냈으니까 말해서 오바했다는 거죠. 저 당이 정상적인 당이냐. 저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해가지고 저를 어려우니까 이 기회에 아예 인민재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 정치적 분위기로 헌법재판소도 밀어붙여 끝장을 내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감사원이 국민의힘 정권 때만 저렇게 편파적으로 했느냐. 민주당 정권 때 한 행동으로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문제가 안 되고 언론에서 안 받아줘서 그렇지.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때 감사원은 더더욱더 편파적이었다. 그리고 그거 왜 프레임 설정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똑같이 이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 올치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계엄을 해가지고 윤석열 저렇게 박살이 나고 또 정당도 저기 국민의힘 겨우 100석 좀 넘긴데 그것도 분열대가 20석 이탈하고 했는데도 저거 하나 못 밀어붙여가지고 못 끝장내고 이렇게 했다는 게 무능하다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게 제가 해보니까 내가 왜 토론에 강하냐. 나는 양쪽 진영 눈치를 다 안 보거든. 그냥 팩트만 가지고 다 때리면 되거든. 사실 제일 쉬운 포지션이에요. 이게 토론에서는. 쉬운 포지션이지만 중요한 거는 난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론가였다면 이걸로 방송 나가서 말빨 세네 진중권처럼 돈 많이 벌고 하겠지만 난 늘 꿈을 가지고 국가 경영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게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양쪽 진영한테 다 미움받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니까.